경북 예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은풍준씨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9억 달러, 한화 1조 2,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2013년보다는 3배 이상 성장세를 나타낸 겁니다.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예천에서 동계 전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단은 오는 16일까지 예천에서 머물며 육상 실내 돔 훈련장 등에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 사업과 고연산 관광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후 제2탄약창 부지개발 사업 등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예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죠. 은풍준씨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됐을 정도로 귀한 곶감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곶감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은풍준씨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작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을 깎아 건조대에서 60일 정도 말린 후 2, 3일마다 아침에 널고 저녁에 걷어들이는 과정을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임금님의 진상품이라는 맛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수작업으로 감을 깎으며 건조를 하며 은풍준씨 특유의 하얀 분을 생성함으로써 맛과 향이 뛰어난 은풍준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은풍준씨 생산량은 3,300접, 약 15톤 정도로 지난해 12,000접의 30% 수준입니다. 지난 봄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봄에 저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벌이 수정을 못 시켰어요. 원래 벌이가 수정을 시켜줘야 우리 동네 꽃감은 특히 벌이가 수정을 안 시켜주면 수정이 안 되는데 벌이가 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수정이 안 됐습니다. 곶감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특유의 자연 당분으로 당도가 높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은풍준씨.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9억 달러, 한화 1조 2,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2013년보다는 3배 이상 성장세를 나타낸 겁니다. 같은 기간 수출 국가와 품목 또한 63개국 203개 품목에서 146개국 797개 품목으로 늘어나 양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수출액 10억 달러 진입을 목표로 샤인머스켓과 딸기 등을 특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안동소주와 음료, 김치 등 가공식품의 해외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예천에서 동계 전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거리와 도약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후보 선수단과 지도자 등 80여 명은 지난해 동계 훈련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예천을 찾았습니다. 선수단은 오는 16일까지 예천에서 머물며 육상 실내 돔 훈련장 등에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5,000명이 전지 훈련을 위해 예천을 찾았고 이달에도 200여 명이 예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585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242개소,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가 343개소 등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콩, 두부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에는 총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통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기문 영천시장 연결해서 지역 경제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영천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지난해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지난 2023년은 영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영천으로 향하는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가장 뜻깊었던 것은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화신과 로젠 기업을 유치해 영천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2천여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올해 2월 화신의 전기차 부품 공장이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협력사를 포함해 약 5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 로제는 2028년까지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을 조성해 930여 개의 일자리와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개통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30만 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현산 권역에는 보현산 천문대, 천문과학관, 보현산 자연휴양림 등 매력적인 관광 요소들이 많습니다. 관광 벨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관광 자원을 잘 연계시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오는 관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에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천 벼라 마늘의 해외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연간 1000톤, 약 450만 불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을 하기까지 마늘 산업 특구 지정, 주산지 지정, 글로벌 GMP 인정 획득 등 정말 많은 분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늘뿐 아니라 다른 농산품들도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늘 수출의 기반까지 마련했는데요. 올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후적지 개발 계획도 궁금합니다. 영천시의 올해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연초 영천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제2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8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2탄약창 부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해제된 후적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영천 시민들께서 오랜 염원해온 도의교 도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지난 1월 5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2029년까지 하양에서 금호까지 5.6km 구간에 총 사업비 2천여억 원이 투입돼서 도철도로 연장하게 됩니다. 광역교통망이 확정이 되면 원래 준공 예정인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 경마공원, 금호와 대창에 조성 중인 일반 산업단지 등과 연결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근교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인력난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지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진행 사항을 잘 챙기면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살기 좋은 도시 영천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천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영천이 전국 시부 합계 출산율 1위, 고용률 4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영천시의 신년 화두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듯 능력을 발휘한다는 비룡성운입니다. 영천이 미래를 향해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들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형틀 등의 사용 물량이 늘어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공사비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 안팎에 달하면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면 결국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오는 13일과 14일 청송 내용리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스피드 부문 세계 랭킹 남녀 1위인 이란의 모센 베헤시티 라드와 스위스의 비비안 라바레 선수 등 전 세계 16개국 최정상급 선수 110여 명이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과 7일에는 2024에서 25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전국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청송군은 대회장에 청송백자 전시와 관광사진전, 사과 무료 시식회 등을 개최하고 경기장 뒤에 빙벽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의회는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등을 합산한 결과 83.6점으로 광역의회 평균보다 7점 이상 높았고 기초의회를 포함한 전체 평균보다는 15점이 높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021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후 이번에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영주시가 산림과 조경 분야에서 일할 근로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산림재해, 공원 관리 등 총 7개 분야에서 모집하며 사업별 자격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영주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영주시청 산림과 또는 공원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